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진의 사가릴입니다. 사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증시 대폭락이 와도 2차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증시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놀림목이 나와준다면 정말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좀 부진했는데요.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이제 구조적 성장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지고 만약에 시장이 횡보만 해도 주식시장 그 주가가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히나 근데 모든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정 몇몇 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특정 몇 개의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앞서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선물에 대해서 따로 오늘의 영상 주제와 별개로 선물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 대표의 대표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선착순 권한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텔레그램방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급등 종목들에 대한 미리미리 급등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제시해드리고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시황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매주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함으로써 매매 비법 플러스 루닛 그 6% 급등 이렇게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들이 필요하시고 다양한 정보들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방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무료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렸던 자료집이죠.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좀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들어 놓은 자료집입니다. 2025년도 대세가 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만 싹 다 모아 놓은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끝내고 마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한번 강조해 드렸지만 트럼프 규제가 오더라도 물론 트럼프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실제 그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릅니다만은 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일단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흔들릴 때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오늘의 영상은 첫 번째는 왜 왜 2025년도에 정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각각 분석해 봄으로써 어떻게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고요. 그 분석들을 하다 보면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 그리고 그럼 우린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는 게 좋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에 따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요. 미국, 유럽 합산 전기차 판매 내년부터 재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뭐 여기 긍정적인 가정 조건 하에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요 표에서 보셔야 될 건 첫 번째 2024년도 예상치입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2024년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성장하긴 했는데 4.8% 밖에 증가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이 가장 치명타를 입은 거죠. 유럽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사실상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내년도 추정치는 어떻죠? 20%나 성장한다라는 예상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나 뭐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겠지만 미국은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특히나 안 좋았던 유럽 증시도 다시 성장의 방향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가 나왔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에 있길래 이렇게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유진이 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유럽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에 제가 부제를 정했는데요. 유럽 전기차 배수의 진입니다. 정말 막바지입니다. 정말 이제 뒤에 갈 곳이 없어요. 이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왜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전기차 판매량 2024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0.5%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2024년도 끝이 나 봐야지 나올 것 같은데 뭐 여기서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해봤자 한 자릿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성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럽 경제의 둔화가 첫 번째 이유고요. 뭐 그리고 특히나 독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독일이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가 이번 연도에 보조금이 빠졌죠. 보조금 빠지자마자 바로 역성장 때리는 모습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다시 부활을 시켰죠. 예,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유럽 판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올해 판매가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금리도 낮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개 있습니다. 경제도 뭐 최악의 상황에서 좀 나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 회피를 위한 판촉.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대 정도의 중에서 한 대 정도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일본하고 한국이 많이 생산하죠.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 하면 전기차가 주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20%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그래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너무 희망사항 아닌가요? 희망사항? 이거 아까 긍정적인 가정 하에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측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적용 배기가스 규제, 아까 보셨던 이 탄소 배출 규제를 벌금을 부과를 연기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기가스 배출 규정 벌금 부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것도 어차피 준수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지킬 수 있냐 이런 얘기죠. 2011년 기준치 대비 15% 감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걸 못 지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이제 뭐 "이걸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감축에 대한 얘기, 이런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유럽에서 이 기업의 이 사건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유럽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딜 떠올리죠? 중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죠. 근데 유럽에도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럽 최대 배터리사 노스볼트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파산 위기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설립 당시 총 투자 규모는
약 21조 원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21조 원을 갖다 부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노스볼트는 미국 연방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9월엔 전 세계의 직원의 20%에 달하는 6,600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스웨덴 북부 공장 확장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조현상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파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로써 유럽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이 유럽이라는 국가가 관광하고 자동차 아니었습니까? 뭐 방산도 있긴 있겠지만 특히나 자동차가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자동차 산업에 지금 최근 전기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자국에서 자국 지역들을 생산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 혹은 한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럽 국가들도요. 어떻게든 노스볼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탄소 규제를 없애버린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판매량을 쭉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를 사라지게 한다? 사라지게 하면 사실 노스볼트한테는 그냥 무조건 망하라는 얘기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안 팔리는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사라지는 거니까 노스볼트 입장에서는 정말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넣어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 기업 하나 살리려고. 그래서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탄소 규제에 대한 정책은 완화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장인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다시 줄이는 조절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어도 당장의 노스볼트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어느 정도 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탄소 규제는 지금 현재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좀 완화되더라도 과도한 완화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어,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탄소 규제가 만약에 완화가 돼요. 이제 뭐 그만큼 그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법안이 좀 미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스볼트는 망하란 얘기죠, 그죠?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망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기 힘든 규제가 들어온 상황에서 유럽도 지금 중국산 못 쓰게 해놨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다고요.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탄소 규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한국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근데 가장 저는 뭐 안정적으로 가는 건 뭐 이렇게 탄소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 20%대 성장시를 좀 유지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뭐 유럽 노스볼트 입장에서도 무난하겠죠. 그래서 요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배수의 진이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탄소 규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니까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최근에 독일이 이제 그 자동차 판매 보조금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요거 계속 연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안 망하게 하려면 이쪽으로 좀 계속해서 보조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기업 국가들이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유럽에 대한 이야기 좀 봤고요. 두 번째 미국에 대한 이야기 좀 봐야겠죠. 미국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테슬라입니다. 예, 테슬라만 딱 보시면 돼요. 테슬라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옵니다. 실제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상승세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한 과반수 이상 50% 정도의 100대 판매하면 50대 정도는 테슬라 걸 판매가 돼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사실 전기차 전체 판매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테슬라가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줬죠. 이제 테슬라의 최근 가이던스를 보면
2025년 판매 가이던스가 20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판매량이 줄어들더라도 이 테슬라 20% 30%가 정말 상승한다면 전체적인 판매량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사이버 트럭 판매 증가 외 저가 모델을 상반기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사이버 트럭도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저가형 모델까지 내놓으면서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고가형 모델입니다. 원래는 고가형 모델 위주로 판매가 이어갔는데 최근엔 저가형 모델을 판매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뭐 모델 2라고 하죠. 모델 2라는 걸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작은 2인승 자동차를 내놔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가형 모델을 내년 1분기부터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올해 마이너스 7%에서 2025년도 12% 성장할 거라고 판매량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최대는 20-30%까지 보는 거죠. 과연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까? 테슬라가 판매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저는 결국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박을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오탈전인데요. 예, 지금 현재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이 있고 LG가 생산하는 물량이 있고 삼성은 아직은 아니고 파나소닉이 생산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곳을 통해서 조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자체 기술은 미완성됐어요. 미완성됐으니까 파나소닉이든 LG한테든 부탁을 해가지고 배터리 생산 도와달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제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터리 생산해 줄 만한 기업이 파나소닉은 지금 자금력이 딸려서 공장을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유일하게 생산량을 늘려줄 수 있는 기업이 LG. 그리고 뭐 아직까지 뛰어들지 않았지만 삼성 정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최근에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안 그래도 미중 무역 전쟁 심화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는 못 쓰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내부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거의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이제 배터리 4680 배터리가 주로 판매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46파이 배터리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고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게 지금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은 최근 열린 배터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46파이 배터리는 2025년도 초면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고객에 따라서 조절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천안부터 한국 내부에서 생산을 시작하고요. 2026년에는 GM 합작 공장을 생산해 합작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능력을 좀 인정을 받는다면 테슬라에게도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LG가 가장 큰 기대가 되죠. 이미 뭐 생산해서 납품하기로 결론이 났고요. 12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서 현재 테슬라에게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테슬라가 생산량이 최대 내년에 2-30% 가량 늘 수 있다. 뭐 작게는 한 10%대에서 뭐 정말 괜찮은 정말 저가형 제품이 나오면 2-30%대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가이던스. 2-30% 2025년도 판매 가이던스를 2-30% 증가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가 저가 모델입니다. 저가 모델을 상반기에 판매를 시작하면 이게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저가형 모델 2에 무슨 배터리가 들어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4680 배터리, 미아나 70 배터리 혹은 4680 배터리인데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4680 배터리의 탑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4680 배터리는 2026년도 미국 양산을 시작하면 사이버캡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사이버캡하고 모델 2하고 다른 얘기 아닌가요? 뭐 물론 뭐 다른 제품 똑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직접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사이버캡하고요. 모델 2하고요. 모델 2하고 차이점은요.
엑셀하고 핸들이 있냐 없냐. 어, 엑셀하고 핸들이 있냐 없냐 빼고 사이버캡하고 모델2는 똑같아요. 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 예,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냥 똑같을 겁니다. 그냥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예, 동일한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핸들하고 이제 엑셀이 사이버캡은 없고 이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니까 사이버캡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없고 모델 2에는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이버캡에 결국에는 4680 배터리를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모델 2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똑같이 4680 배터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테슬라가 진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유일한 지금 이제 미래를 위해서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게 4680 배터리거든요. 요거 어떻게든 기술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뭐 기술 투자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사이버캡에 현재 최근 나오고 있는 예상 스펙도 그렇고 결국엔 4680 배터리를 넣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4680 배터리 해당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매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슬라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요. 특히 원투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한테 4680 배터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로봇 기업들한테도 이하나70 원투형 배터리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죠. 사실상 이 원투형 배터리가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투형 배터리가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시기라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종목을 봐야 될까? 제가 기존에 하나 추천드린 종목이 있었죠. 바로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미리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 너무 빨리 주가가 반등해 버렸더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해당 종목들도 계속 모아가셔도 괜찮고요. 제가 새롭게 가지고 나온 종목은 KNS라는 기업입니다. 자, KNS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4680 원투형 배터리용 전류 차단 장치 및 리벳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가공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입니다. 회사는 소재 부품 협력사에 이달부터 4680에 들어갈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해 달라는 내용을 최근에 전달을 받았고요. KNS는 개발 장비를 올해 6월 국내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갔습니까? LG한테 들어갔겠죠. 당시 수주 금액은 36억 원으로 장비 한 대 공급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양산에 들어가죠. LG가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한 대로 커버가 안 되겠죠, 그죠? 앞으로 지금 더 많은 대수의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4680 배터리 1기가와트 시당 동사의 리벳 장비는 대략 3대에서 6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1기가와트 시당 최소 약 100억 원의 장비 수주가 기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를 현재 캐파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가지고 명확하게 몇 대 정도가 현재 판매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LG가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나중에 벤츠 것까지 생산하려고 한다면 장비는 사실 최소 못해도 10대는 들여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10대면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셨듯이 한 대당 36억 원이라고 했죠. 그죠? 36억 원입니다. 10대면 360억 원이죠. 그죠? 그리고 현재 KNS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KNS의 1년 실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300억 정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10대만 팔아도 360억, 전년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부터 정말 이번 실적이 정말 이제부터 반영되기 시작해서 이번부터 4분기에 보통 이제 납입이 완료되고 나면 1차 납입이 완료되고 나면 그게 실적에 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2024년도 12월 4분기에 나오는 실적표가 정말 중요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실적, 다다음 실적이 고속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해당하는 기업이 정말 근본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KNS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왔고요. 주가는 너무 낮죠. 신규 상장 이후부터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몇 포인트, 한 7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8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충분히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천천히 지금 이제 박스권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폭락이 오더라도 천천히 좀 더 모아 가시면 정말 실적 개선과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안심하시고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종목들 다 알겠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정확하게 어디서 사고 팔을지 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매일매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흐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들도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단기 매매 비법 플러스 단타 종목까지도 내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착순 지금 현재 300분에게만 도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는 곳에서 지금 댓글창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정적인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링크 접속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용에도 맨 위에 적어놨으니까 이걸 클릭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입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입장하시면은 기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렸던 자료집도 무료로 얻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골라놔야겠죠. 항상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더 나은 종목들 찾아서 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종목,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이상한 종목 건들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종목들만 잘 공략해 보면서 우리 주식시장 계속해서 투자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